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를 이제 메인으로 원래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 할 때는 제가 입시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네, 입시 설명 제가 했었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수강생 모아야겠다 그래서 제 교과목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입시 설명회를 같이 겸해서 좀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들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마음가짐이 있어요. 충분히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음가짐이라는 게 원래부터 태어나서 좀 그런 애가 있고 또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변화해가지고 자기 마음가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인간의 특징이 뭐죠? 미완성적인 존재에서 완성적인 존재로 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생존 본능이 돼 있지만 인간은 안 그래요. 진화하게 돼 있거든요. 자아 완성이다. 인간이 사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자아 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부고 대학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애들을 가르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동기부여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그럼 애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돼요. 질문도 하게 되고 뭘 하게 되고 숙제 내고 흔한 말로 숙제 내고 뭐 하고 막 조지면 더 싫어지는 거예요.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또 공부를 해봤더니 재밌더라. 또 공부를 해봤더니 점수가 오르더라.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DNA를 얘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원하는 인재는 바로 그런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얘한테 그러거든요. 야, 1학기에 딱 1학년 1학기 딱 들어왔는데 내신 등급이 2등급, 3등급이야. 그럼 얘는 별로 안 좋은 애야. 문제가 심각한 애야. 왜냐면 2, 3등급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다. 근데 내가 4, 5 받았어. 아니면 6, 7 받은 애도 있고 8, 9 맞은 애들이랑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럼 니네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고 삼성 주식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블루칩을 뽑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블루칩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일단은 시작이 쌓여야 돼요. 그쵸? 꾸준히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장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 능력, 도전 정신, 요구하는 사항이 다 들어맞아서 스펙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글을 잘. 근데 쭉 처음부터 1등급 맞는 애가 끝까지 1등급 맞기가 쉬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5등으로 합격하고 뭐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 가르칠 때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전교 1등 하는 거 진짜 쉬워요. 뭐가 어렵니? 이때 각 과목별로 다 1등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걔 서울대가 목표였기 때문에 서울대가 과목별로 석차를 다 봐요. 전교 1등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목별로 1등, 다 1등 해야지 문제없이 합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목만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과목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한테 항상 밀리니까 평균을 내면 내가 절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그 과목에서는 내가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중3 때부터 저하고 공부해가지고 고3 때까지 같이 공부를 했는데 1대1로 쭉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한 다음에 수능 보고 나서 거의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주일간 병원에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죠.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마음이 다생나 열정이 있어야지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학생한테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문제나 주고 프린트나 주고 풀어봐 여기서 나와 이런 식으로 하면 준비가 안 되는데 쫓아다니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이게 누구죠? 네, 다비드. 네, 저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정답인데. 네. 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안 재밌었네요. 자, 다비드 상인데요. 제가 목욕탕을 못 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만지려고 그래서. 농담입니다. 아저씨들이 그래, 아저씨들이. 젊은 사람 같다고. 나이가 20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돌로 만든 거거든요. 화강암으로 만든 건데요. 이 조각상 만든 게 어머니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할 때 항상 말해요. 어머니 단기적으로 이 선생님이 강의가 좋대, 이 학원이 좋대 가서 애가 바뀔 것 같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있어야지 모양과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양과 형태가 바뀌는데 1년도 4기절이라는 기간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년을 겪고 20년을 겪으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완성된 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사계절을 겪다가 죽는 나무가 훨씬 더 많죠. 식물이나 심은 나무 중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몇 프로나 있겠어요. 가꾸지 않으면 안 되죠. 자, 몇 년 걸렸을까요, 이게?
찍어도 되는데 1, 2, 3, 4, 5, 10 몇 년일까요? 1, 2, 3, 4, 5, 10 이렇게 선지가 나오면 답은 5년이죠 부터. 그렇죠. 5하고 14기가 너무 크잖아요. 이건 간격이 있고 1, 2, 3, 4, 5니까 5년 걸렸어요. 근데 따져보세요. 조각 하나 하는데 5년이 걸린다는 거는 얘는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렇죠? 5년 동안 이 작품 하나 만들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시대에. 그렇죠? 일주일에 하나씩 뽑아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먹고 사는데. 근데 작품이라는 건요. 작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만든 조각상들은 이건 원래 조각상의 성강함인데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두초라는 스승이 있는데 이 돌을 가져다 놨는데 돌이 너무 딱딱해서 조각이 안 되는 거예요. 조각이. 그래서 버려뒀어요. 버려뒀어.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돌을 이용해서 걸작을 만든 건데 돌이 금도 안 났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몇백 년이 됐는데 그대로 보관이 되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힘줄까지 다 조각을 한 거예요. 힘줄까지. 돌에 사람의 힘줄, 혈관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감동적인 명작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명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신 이제 설명이나 이렇게 하면 특목고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편입한 친구들도 있고 가르쳐본 친구들도 있는데 일반고 1등급이 특목고 편입하면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애매하면 항상 5등급은 거의 맞아요. 1회 14이니까 중간 걸면 비슷하잖아요. 5등급 나와요. 이제 편차가 좀 있겠지만 에버리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등급 정도 나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이 입학 정책은 입학 사정관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매번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에서는 5등급 안에만 되면 연고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장점이 있어야 돼.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면 안 되고 자기 특기가 있으면 5등급 안에도 충분히 연고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애가 다행히 1등급 쭉 찍어줘. 그럼 서울대 그냥 가면 돼요. 내신 교수가. 근데 특목고에서 그러는 건요. 그 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100명당 1명씩 정도 있잖아요. 한두 명씩. 사람이 아니네. 애를 키우면서도 얘는 이상하다. 그런 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애가 있어요. 정말로. 아파도 막 해. 쉬려는데도 막 해. 이상한 애야. 놀래도 안 놀아. 이상한 애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잖아요. 대한민국 이상해졌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가 주로 끌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영어 특기자 줄었다 그러고 막 줄이니까 영어 특기자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이번 방학 때 뭐 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영어 특기자가 유행이고 영어 특기자 많이 할 때 특기자 다 대부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수능 다 가르쳐 왔지만 이제 탭스 쪽으로 탭스리기라는 학원도 가지고 있고 또 탭스는 1999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탭스리 가르쳐 본 사람이에요. 탭스 만점자도 무지 많이 배출했고요. 영역별 만점자 아니라 전과목 만점 나오기 어렵고 독해 만점자도 50명이 넘고 LC 만점자도 50명이 넘게 배출했고 탭스 시험 보면 실제 어휘나 문법 이런 거 시험 보면 저는 거의 만점 맞고요. 독해는 만점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LC는 저희는 LC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C를 좀 약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특목고생들은 LC를 잘하기 때문에 단어 독해 문법만 좀 붙여주면 고득점을 다 맞아서 뭐 대원외고에서 최고 득점 나오네 975점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뭐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라서 그러면 네가 뭐 탭스 잘하니까 줄로 사면 탭스 하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탭스, 토플, SAT, GRE까지 저는 가르칩니다. SAT, GRE까지 다 해요. 그런데 특목고생들이나 내신을 하려면요. 내신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어휘, 문법, 독해잖아요. 근데 토플이라는 게 뭐죠?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할 때 대학에서 영어를 잘하는가를 검증하는 4가지 영역을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과 한국의 내신 시험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근데 토플 잘하는 애는 내신을 잘할 수는 있겠지만 잘 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탭스 잘하는 애들은요. 탭스 문법이나 어머니들이 어휘를 보시면요. 자, 특목고의 교과과정 보시면 지금 자녀분들이 영어 쉽다고 그래 어렵다고 그래. 딱 들어오면. 네. 어렵다고 그런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왜 어렵죠? 특목고의 1학년 교과과정은요. 일단 고3 수준 이상부터 시작해요. 다른데 일반고들은 EBS 교재만 보더라도 고1 교재 레벨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3부터 시작하니까 중3 영어만 하던 애들이 고2 영어 안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내신으로만 뽑으니까. 내신만 해야 하는데 갑자기 고3 수준으로 시험을 보는데 변형으로 봐. 그리고 한 문제 맞추면 득점하는 게 아니고 개수 문제를 또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10개를 다 풀어야지만 1개 득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9개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애들이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어려운 걸 변형해 출제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자, 얘기 다시 돌아가면 영어 특기자 무지 많이 할 때 영어 특기자 하는 건 바보예요, 사실은. 지금 영어 특기자가 준다고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애도 영어 특기 안 하죠. 그렇죠? 영어 특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럼 특기자 하면 특기자만 하던 거고 그러면 특기자 안 되면 꽝이네? 그게 아니죠. 아까 말했는데. 탭스하고 특기자가 연결이 되고 이게 내신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기자가 안 되더라도 내신은 무조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부원장님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학원들도 다 조사해봤더니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온지는 지금 이쪽 대치로에서 오늘 학원을 하다가 탭스하니까 이제 의사 변호사 되는 쪽에 인증이 필요해서 강남에서 지금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특강을 나와달라 해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방학 때 강사가 안 열립니다. 방학 때 애들이 안 모여요, 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신을 하는데 내신이 기초 체력이 없이 야구 같은 경우, 축구 같은 경우 겨울에 시즌이 아니니까 다 노나요? 해외여행 가나요? 전지훈련 가나요? 다 전지훈련 가죠, 그렇죠? 동계 전지훈련을 얼마나 잘 보내냐가 여름 시즌, 그렇죠? 봄 시즌, 가을 시즌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영예고 학생들은 다 노는데 노는 건 다른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신 때 6회 특강을 들어요. 야, 6회 특강 들어갖고 해석 한번 훑어주고 잘려주는 게 다더라고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볼게요. 그럼 탭스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거 볼게요. 이번에 이제 제가 맡은 게 1대1 학원을 했는데, 1대1로 했는데, 한영 2학년,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영 2학년들은 원래 하던 데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들 급하다고 해서 이 학생을 제가 1대1로 갖춰다가 가르치는데, 합이 2등급 정도 나와요. 전과목 합이 2등급.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애예요. 고1 때는 영어가 2 나왔대, 2. 근데 1학년 2학기부터 떨어져서 3, 4, 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학년 2학기 갔는데 5, 6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어가. 좋다는 학원은 다 다녔겠죠. 1대1 저한테 하려면 되게 또 수업료도 비싸잖아요, 1대1요. 비싼 데도 1대1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2달 저하고 했어요. 그래서 2등급 잡았어요, 2등급이요. 2개 틀렸으니까. 또 까지까지 틀려서 뭐 다음엔 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뻑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실제로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이 학생은 데이터 정보 오픈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있거든요. 1학년도 지금 1대1 하는 애들이 몇 명 있고요. 저희는 1대1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규반 하는 애들도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보면 한영 1학년 내신 이번에 와서 이제 했거든요. 이 학생들 대부분 다른 선생님한테 저희 학원에도 다른 선생님 계시고 또 다른 학원들도 좋은 선생님 계시고 한영 전문으로 한영 일탈하는 선생님한테 다 수업 받았던 학생들입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들었어요. 또 2달 정도 대부분 들었는데 20점에서 35점 상승했습니다. 정말 점점수 상승해서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큰절한 애도 있어요. 큰절한 애도 있어요. 애들 앞에서. 그럼 이런 상승을 만드는 게 뭐 제가 김학수잖아요. 그래서 학수고대. 학수고대가 잘해서 그런 거냐? 뭐 잘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왜 잘했거나 왜 어떻게 해서 잘한 거냐 도대체 비법이 뭐냐 이런 거죠. 비법이 뭐냐 도대체. 저는요 수업을 무지 많이 해줬어요. 20회 이상의 수업을 해줬어요. 6회 수업을 듣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들은 매일 밤 10시 반부터 12시나 12시 반까지 실시간을 매일 합니다. 매일 실시간. 실시간 하면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봐도 되고. 그리고 수업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최소 3번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한 번 하고 진도 다 나갈 때 1주차 수업 끝, 2주차 수업 끝, 3주차 수업 끝 이렇게 끝나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고대 나와가지고 고대에서 스페인어과 전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영어는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공무상학교에서 교수를 했죠. 군대 가야 되는데 교수요원으로 군대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산하생존 모집, 논술분과부터 뭐 출제위원, 국외, 국내, 지참내, 무관 출제위원 다 들어가서 다 했던 거고요. 시험 볼 때 시험 감독관까지 당연히 다 데리고 가서 해서 이렇게 다 했고, 뭐 랩실 현대화 사업, 항공우주 여기도 보시면 어디 있냐? 항공우주연구소 어문학 연구원도 있죠. 저희가 못 쐈어요. 최초로 못 쐈잖아요, 그렇죠? 인공위성 쐈잖아요. 인공위성 쏘려면 법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 법 만들기 위해서 7개 주요 나라들의 항공법의 번역을 제가 다 했고 국회 도서관에 그게 제 거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완전히 번역을 했습니다. 500페이지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공군 전체에서 중앙교수 연구 발표에서 1등에서 우수교수 했고요. 생도교수업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뭐 강의는 당연히 잘하겠죠. 그렇죠? 네, 잘하겠죠. 근데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과 호흡하고 열정을 다해서 학생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감화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점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탭스는 아시겠지만 올테비라는 책인데 이것도 탭스 시작부터 끝까지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문헌 개발하고 연구진 끌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만든 책을 가지고 뭐 했냐? 다른 사람들은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책을 만든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강의를 한 거야. 그럼 누가 짱이겠어요? 책 만든 사람이 짱인 것이요. 그렇죠? 해설 보고 강의하는 사람은 그냥 액터, 연기자잖아요. 연기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고. 연대가 이제 뭐 유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 5만 돼도 탭스 스펙이 있고 뭐 스펙이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더라. 내신이 꼭 5등급도 1단계 통과하고 뭐 4등급 중반이면 훨씬 유리할 정도가 되고 이 정도면 뭐 중간 정도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점으로 옮겨놓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특기자도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 데이터를 알 수 있고 또 인터뷰나 이런 과정이 심화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영어 지문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전혀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1합자가 이제 한영에서 24명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40대 4점대 후반까지 1합했던 거죠. 근데 내신만 좋았던 애들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특기자니까 특기가 있는 애를 뽑는 거지 내신 좋아하는 애는 내신 쪽으로 가서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많이 하더라고. 오늘 수업도 하려고 했는데 수업을 지금 못했네. 그 많이 하려고 자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막 수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과거 가야지. 영재고 가야지. 그렇죠? 영어하고 제1국어가 일단 안 되면요 끝인 거예요. 끝. 그러니까 방학 때는요 월방에서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 원래 주 5일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도 팔고 그렇게 해갖고 막 월방 해야 돼요 사실은. 집 팔기가 너무 심해서 제출까지 해가지고 제 수업 들으세요. 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걸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